우리 3강 리더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강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리더는 스스로 훈련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훈련도 되지만 다른 말로 여기면 자기를 사랑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 이 시대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오해되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제 오늘날 자기를 좀 다스리고 스스로 훈련한다라고 특히 자기 사랑을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는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양을 먹이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자가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지 양을 먹이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을 실제로 키워보거나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에 셀라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S는 이제 서번트라고 해서 섬김의 리더십, 엠파시는 공감을 통한 경청, 러브는 사랑이 담긴 질문, 어설리티는 권위 있는 피드백, 그리고 헐트는 마음입니다. 자, 이 강은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격려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질문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죠. 질문은 사랑이다. 대답하고 싶은 좋은 질문을 하라고 얘기했고 좋은 질문법에 당신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열어라. 그래서 긍정적인 것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적인 것 그리고 열어라고 하는 거는 열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닫힌 질문은 되게 서로를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회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걸 캐묻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브릿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이 어떤 의미죠? 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시간 3강 마지막인데 공감을 통한 경청입니다. 공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경청의 4단계와 비언어적 경청 이 두 가지를 익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제 공감에 대해서 폴트루니에라고 하는 이제 이분은 이제 신학도 했고 심리학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정 공감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청년회 때는 서로 이제 남녀간에 혹은 이제 친구들하고도 했는데 특히 이제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건 사랑하고 연관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또 감정적인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듣는 기술에 대해서 익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또 그 질문으로 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숙모임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오늘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질문을 하고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 즉 우리의 순원들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교육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받는 거는 사랑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속으로 이리저리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는 사람,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당신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찾았다면 당신은 진정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순장이다 리더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사람은 내 삶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지한 경청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하는데 혹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인생의 반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줬던 사람에서 이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팀원들이 리더를 진정한 경청자, 그러니까 즉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서로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열어라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청년회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 서번트 리더십의 조건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뽑았습니다. 그 능력의 시작점에는 포용력과 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종의 마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을 무시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 저 사람의 장점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좀 모양이 빠지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의 강점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가 서번트 리더십, 즉 종의 마음과 태도로 대화를 한다면 팀원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사랑받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와 팀원을 연결시키는 공감이에요. 공감은 즉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팀원들은 리더의 공감을 통해 진정성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인 경청과 반응을 볼 때 신뢰와 공감대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의 목표는 이거여야 돼요. 신뢰와 공감대가 커져야 돼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걸 우리 순장님한테 말하고 싶다라고 나와야 돼요. 팀원이 생각하기에 리더가 잘 공감한다고 느낀다면 그 교제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영적 돌봄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나이를 그래서 그때부터 초월하게 돼요. 내가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순장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정말 필요할 때 꼭 해줘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 혹은 반대로 나보다 어린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듣고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고요. 그럼 그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순이 따뜻해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혹시 내 주변에 나를 떠난 사람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수련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물론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혹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 거 아닌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경청입니다. 2번 경청. 공감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리더의 경청하는 모습과 자세예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경청하는 모습과 자세예요. 영적 돌봄에서 필요한 것은 공감을 통한 경청이에요. 나의 경청 능력은 어떤가요?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에 여는 기술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어떤 면에서. 물론 이거는 테크니컬 한다고 보다 아트에 가까운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 듣는 거예요. 전달되는 내용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의 말보다 내 생각, 내 의견이 크다면 경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말할 때 막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나잖아.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정말로 삶의 요구, 어떤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한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대답해 주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뭐예요? 헌신이요. 다시 한번 시작. 경청은 헌신입니다. 리더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듣는 게 헌신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거였어요.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헤어질 때 또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는 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리더가 헌신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청은요, 함께하는 시간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들어주니까 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며 온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진심 어린 경청을 한다면 그 마음을 얻게 되며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온전한 대화는 질문과 대답이 아닌 경청자, 즉 듣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경청한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부터 시작.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모든 감각기관에 집중할 것이다. C. 상대방의 중심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D. 가설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E.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F. 상대방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G.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떨 때는요. C. 상대방 중심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맥락을 알아야 돼.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야 돼. 리더는요, 똑똑해요. 저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똑똑함은 뭐냐면요, 내 생각에 갇히면 저 사람이 쓰는 언어 습관이나 어떤 개념들을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서 저 사람과의 언어의 통일성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상상력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거짓말을 하는 건지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이 말은 지금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어떤 사람 만날 때 사기꾼도 있거든. 교회에는 사기꾼도 와요. 근데 그거 말 들을 때 나 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저 말이 저 사람이 사기꾼처럼 얘기하는 건지 그냥 순수해서 얘기하는 건지 판단을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리더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막 해. 근데 알고 보면 헤어질 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앞에 40분은 그러니까 밑밥 간 거야.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나기 5분 전에 중요한 얘기를 탁 던져. 되게 많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맞겠어. 그러면 내가 너무 힘이 빠지지만 그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돼. 그런데 그게 진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방 중심으로 공감한다는 건 저 사람이 정말 왜 왔을까? 그리고 내가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만 동시에 분석을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경청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경청의 4단계. 경청은 소중한 보물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나한테 능력이 없더라도 이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경청 자체를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리더는 헌신이자 사역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들으려고. 질문하고 들으려고 리더하는 거예요. 경청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시작. 자기 중심적 듣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지만 내 생각이 훨씬 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훨씬 중요해. 이게 1단계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만 들으므로 여전히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막 예를 들면 나눔을 해. 막 이렇게 나누는데 갑자기 내가 듣는데 맞아 나도 그거 알아 하면서 내 얘기를 해. 그럼 안 돼. 근데 저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들으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할 타이밍만 찾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나이 들면 더 이래.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대화는 대화가 오가지만 상대방과 공감은 전혀 없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듣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있어. 그러니까 듣는 척하는 거예요. 우린 듣는 척 노력은 하겠죠. 근데 듣는 척에서 절대 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민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예민하잖아요. 상대방의 이런 태도와 마음을 금방 눈치채요.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랑 막 대화를 해. 근데 내가 막 속으로 딴 생각해. 그리고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막 급할 때 막 시계 이렇게 막 울리고 이러잖아요. 핸드폰 보고 이러면은 사람이 막 말을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에서 우리가 특히 고민해야 될 거. 자, 2단계 시작. 소극적 듣기입니다. 자, 소극적 듣기 역시 진심 어린 경청은 아니에요. 1, 2단계는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만 그 심정에는 대충 들으며 흐름만 쫓아가요. 상대방 마음속에 숨겨진 그 내용까지 애쓰며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는 들어. 겉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듣고 있지만 마음과 태도는 완전히 몰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며 속으로는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리더가 된다는 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떨 때는 저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스몰 토크처럼 가볍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듣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그 시간에 해주는 게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거든. 그럴 때는 정말로 내가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짧지만. 근데 그랬을 때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3단계, 4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3단계 시작. 적극적 듣기. 네, 이게 상대방 중심 듣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등에 주의를 집중해서 눈빛, 어감, 몸짓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물론 적는 것까지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특히 뭐 여자분들이 이렇게 스캐닝이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과 태도는 말하는 이에게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진심어리다라는 확신을 심겨줍니다.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까지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속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그걸 다 끄집어낸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함으로 이야기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경청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목표는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3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단계는 뭐냐? 이제 계시적 듣기, 직관적 듣기인데 상대방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영적 의미를 파악하며 상대방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매 순간 계시적 듣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랑 계시적 듣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내 속으로 시작되는 직관과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에게 필요한 말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별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랄까 권위 있는 피드백을 해준다는 게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하는데 넘어서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동시에 그에게도 필요한, 그가 정말로 그 마음에 막 뭐랄까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내 생각과 내 직관도 있지만 이게 뛰어난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제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음성 듣기가 되게 강해.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MBTI로 하면은 ENFP인데 제가 N이 사실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N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팍팍 올 때가 있어. 근데 되게 조심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있으면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4번. 이제 비언어적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언어적 경청. 경청에는 언어적 반응과, 그러니까 말로 할 수, 맞아요, 그래요라고 하는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적 반응은 7%밖에 효과만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도리어 뭐냐? 목소리, 표정, 태도, 몸짓.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찍거나 방송 찍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모니터를 해요. 그래서 내 목소리 톤이 어떤지 체크를 해요. 이게 되게 괴로워. 근데 해야 돼. 왜냐면 리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앞에 서서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말 언어 습관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냥 저 듣죠. 그런데 저도 한 6개월 동안 실제 훈련을 받았어. 언어 치료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발음을 어떻게 명확하게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발음을 제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체크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랑 지금 저는 이제 요거 방송을 찍으니까 조금 더 큰 목소리하고 저기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부러 더 큰 목소리를 쓰는 거예요. 마이크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 얘기할 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낮추는 거야.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나 얘기하면 소리를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기가 자기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소리를 크게 해야 될지 작게 해야 될지. 근데 사람은 그냥 평소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이랑 다 크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집은 어디 가도 다 시끄럽게 얘기해. 그런데 내가 평소에 우리 집이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잖아요. 굳이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제가 뭐
이게 여성분이랑 대화할 때는 더 이렇게 약간 소리를 더 부드럽게 내려고 노력은 해. 아이들한테 하듯이. 근데 아이들한테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다기보다 따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안 하는데 옛날 젊었을 때는 일부러 그런 것도 연습해 봤어요. 그리고 끝에 어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목소리를 좀 눌러서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소리를 작게 내는 사람인지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인지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자기의 언어 습관이 상대방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목소리가 작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럴 땐 조금 목소리 톤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목소리가 작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냥 듣는 척해. 아 맞아요 라고 네네 고개를 흔들지만 사실은 엄청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가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뭐 왜 이 새벽에 와가지고 이걸 왜 하고 있냐고. 근데 리더가 된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목소리, 표정, 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를 이제 들으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A번 비언어적 경청에서 A 오픈마인드 개방적인 태도로 듣는 거예요. 팔짱 끼면서 듣잖아요. 그러면 나 당신 말을 구별해서 듣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특히 팔짱 안 끼는 것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우리나라 사실 외국은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되게 좀 안 좋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뭐 사람마다 예를 들면 저도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외국에서 하신 분들은 그냥 제 주머니 그냥 넣고 얘기해. 목사님들도 약간 설교할 때 이런 분도 있어. 근데 그거 그냥 보면서 그러려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해. 그럼 안 해야죠. 그런 그냥 그거야. 저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안 하면 돼. C는요, 스마일과 너드, 적절한 미소와 끄덕임으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터치는 대상에 따라 손을 잡거나 안아줌으로 격려합니다. 뭐 이게 동성일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손을 잡아준다거나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눈물 흘리거나 이럴 때 손을 잡아줄 수가 있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허그 같은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문화마다 다르니까 말의 억양과 어조, 말의 빠르기를 따라하는 과정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언어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좀 낮아졌어 옛날보다. 좀 그냥 평소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방송이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크게 얘기합니다. 자, 끄덕임.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많은 나라에서 동의를 표현할 때 쓰는 몸짓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갖고 왔던 책이 미국에서 그런데 어떤 나라는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게 예스고 어떤 문화권은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옆으로 흔들거나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권도 이해를 해야 돼요. 몸짓 언어는 내면의 감정을 반영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일 때 사람들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요. 또한 고객이 즉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고개를 흔든다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도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쓰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쓰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더 마음의 문이 열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대화를 1대1 대화에서도. 근데 자 보세요. 연애할 때 생각해봐. 만약에 연애할 때 연애했을 때 연애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모습을 처음부터 따르면 기분 나쁜데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을 맞출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약간 뭐 이렇게 몸을 써서 얘기 이렇게 막 한다. 그럼 나도 일부러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 리더가 말한다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에 있어서 유의점 우리 A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따른 단어를 이해한다. 네, 이거 앞에도 썼지만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용어랑 저 사람이 쓰는 용어가 같은 말이지만 개념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게 기술이에요. 같은 단어라도 부여하는 의미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B 시작. 확인을 위해 요약 질문을 합니다. 되게 중요할 때 혹시 말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오랫동안 그냥 멍하게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정신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게 그게 맞냐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말이었던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자, 시작. 자신의 경험과 돈은 내려놓습니다. D. 성급한 과정을 네, 피합니다. 성급한 가정. E. 이야기 내면의 힘을 파악합니다. F. 침묵을 기다립니다. 네, 질문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청에는 침묵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G. 적절한 대답을 하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납니다. 특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분들은 해결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뭘 해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자, H는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감정, 스킬, 권위, 기술, 경험 등등. 그래서 언어적 경청을 쓸 때 특히 우리가 써볼 거는 뭐냐면 다시 묻는 거예요. 명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상담을 겸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말고 어쨌든 리더는 가끔씩 상담 아닌 상담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명료하게 질문을 해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말하면서 맥락을 못 짚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한다고. 근데 그때는 질문 다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앞에 걸 끊고 생각을 그 순간에 내가 딱 전환해야 돼. 이 사람 지금 다른 얘기를 뭔가 하고 싶어 하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B. 바꾸어 말하기. 팀원의 말을 리더가 자신의 말로 이거 말하는 게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래서 개념과 용어를 일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배우면 상담 스킬에서 이걸 배우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담 스킬을 잘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스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대답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말하는 게 이 의미가 맞는지, 혹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떤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C. 반영하기. 팀원의 감정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때요? 혹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침묵할 때, 기다렸는데 좀 너무 길어졌을 때 내가 한번 물어보고 혹시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슬프다? 아니면은 뭐 약간 뭐 애틋하다? 뭐 이런 감정들을 끄집어낼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명확한 단어로 쓸 방법 모르는 거야. 그때 내가 단어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상담까지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해보면 좋긴 해요. 핵심 파악하기. 팀원의 말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말하는 것.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죠. 격려 문구. 그렇군요. 정말요?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걸 쓰는 이유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지금 제가 정리하잖아요. 하나는 이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깊이 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상담을 말할 때 나는 상담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상담자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한테 명료화시키고 단어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방법을 정말로 제안하기를 원했을 땐 그걸 써주는 거예요. 침묵.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대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침묵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어요. 다리 놓기를 할 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의미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말한 게 어떤 의미죠? 라고 할 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쩔 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잘 보면요. 설교할 때 아이들 엄청 떠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야야 조용해! 가 있고요. 조용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이것도 기술인 거예요. 부정적인 몸짓 언어, 얼굴을 만지거나,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는데 막 계속 얼굴 만져. 그러면 막 상대방 그거 신경 써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 중에 보프를 떨어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 사람 뭐 얘기하기 싫다. 그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시계 보고 막 이러면 대화할 맛이 떨어지죠. 근데 이런 게 있어. 기술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 이 사람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지금 다음 시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핸드폰 전화 안 해. 전화 온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그냥 기술이죠. 목 하나 잡아당기기 이렇게 막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할 때 안 듣고 싶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미국식 그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뒷목 만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딱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막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하는지만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그리고 사실 제 밑줄은 이렇게 잠결에 써가지고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천천히 눈 깜빡이기는. 하여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강의는 여기까지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는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강의안은 제가 나중에 제공합니다. 끝.